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 세 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뉴스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만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늘리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첨단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25%를 공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 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3년 만에 대면 개최됐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가 SK온 대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튀르키예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그룹 PGG 회장이 오는 2월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해 KF21, 레드백 등 추가 수주 논의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유사시 북한 무인 항공기를 격추시키기 위한 국산 레이저 대공포가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우리 군에 배치해도 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험 평가 결과 명중률이 100%에 달했습니다. 강성부 대표의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메리츠 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쏟아지는 방산 관련 뉴스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고점 돌파도 방산주들 이제 가능할까요? 밤사이 나온 방산 테마 뉴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김선영 대표님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네, 방산 관련 소식이 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산 관련 소식 나온 거를 제가 확인한 거를 다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거의 매주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K방산에 대한 소식이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선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폴란드의 최대 이제 국영 방산그룹이죠. 이제 PGG 그룹의 회장이 오는 2월에 방한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수출 계약을 맺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방문해서 진행 사항을 살피고요. 그리고 KF21이나 아니면 레드백 등 추가 수주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방산 합병 소식이 계속 있었죠. 근데 이게 합병 이제 소식이 결정이 됐고 합병 기일은 4월 1일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인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해인이라는 기업이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고성능 장갑차 타이거에 탑재될 캐터필러 엔진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북한에 이제 드론 이슈가 있었죠. 우리나라를 한번 휘젓고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발에 2,000원이면은 북한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국산 레이저포 블락1이 이제 개발이 완료됐다는 소식인데 사실 개발이 완료된 건 작년이었고요. 이게 그동안 테스트를 많이 거쳤고 이번에 10차례 정도 운용 시험 평가를 했는데 모두 이제 명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이제 실전에 배치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과연 이제 정말 말한 대로 2,000원에 한 번 쏴가지고 거의 명중률이 100%라고 하는데 이제 드론이 넘어오게 되면 과연 명중을 시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 만약 맞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또 굉장히 또 외국에서 좋아하겠죠.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에서 또 좋아할 거기 때문에 또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슈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니드의 자회사죠. 이제 디펜스 코리아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총기 박람회 2023 샷쇼에 이번 참가한다는 그런 소식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방산과 관련된 소식들이 많은데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다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실제로 이제 실적 숫자에 찍히게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란드 방산 수장의 방한 소식,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 방산 합병 결정에 따른 한화 그룹주의 주가 추이 또 지켜보시면 좋겠고 해인의 공급 계약 체결 이슈와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던 소니드 오늘 정규 시장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9일, 그러니까 밤사이였겠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행사입니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를 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매년 초만 되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회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2003년도에 JP모건이 처음 만든 게 아니고요. 다른 어떠한 PNQ였나 거기서 처음 만들었는데 JP모건이 그때부터 인수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2008년도, 7년도 그때 아마 참석했을 때보다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규모가 확대되면서 실제로 수주로 많이 이어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확실히
대면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수출 규모가 좀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런 컨퍼런스 자체가 아무래도 실제로 대면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확인을 하고 해야지 그대로 좀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2년 동안은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요. 이번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가 됩니다. 일단 어쨌든 3년 만에 진행되는 만큼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 특히 이번에 많이 진출하게 되는데 수출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D바이오센서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뭔가 발표도 할 예정이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뿐만 아니고요. 글로벌 매출 탑 20개 제약사 중에 이번에 18곳이나 기업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웬만한 아는 기업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번에 K바이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컨퍼런스는 대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3년 만에 대면으로 되니까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조금은 올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SK, 주식회사 SK는 이번에 참석을 안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이번에 이 JP모건 헬스케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데요. 이제 비슷한 시기에 SK도 샌프란시스코 다른 곳에서 이제 SK 바이오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단독으로 이번에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차이점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 오는 그 분들은 참석자들은 과연 우리 회사 오는지 다른 회사 오는지 사실 구분은 안 되는데 SK가 이렇게 단독으로 한다는 건 참 이제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 SK를 보러 오시는구나라고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까지 체크하셔가지고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는 따로 같은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에서 바이오 학회를 개최를 하지만은 다른 곳에서 또 행사를 진행을 하는군요. 사실 국내 증시 구조상 바이오가 살아나야 코스닥도 살아나고 시장의 투심이 사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건데 글쎄요, 또 이벤트를 앞두고 바닥론에 따른 대형주들의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테마 안에서는 어떤 종목의 매력도 반종민 소장님은 높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한 기업 중에 샤페론을 좀 단기적으로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샤페론은 그 신약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컨퍼런스 연계를 통해서 바이오 파트너링에 이제 참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종의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 관련된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그 현재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의 아토피 피부염 그 누겔에 대해서는 현재 좀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좀 앞두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 폐렴 치료제 역시도 지금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지금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한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 협의뿐만이 아니라 임상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샤페론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SK 바이오팜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SK 바이오나이트가 어떻게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네트워킹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SK 원래는 이게 나이트가 있는데 이게 나이트가 2018년부터 시작되었었고요. 또한 2019년에도 개최를 했었고요. 또한 작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홍보 확대를 극대화를 하면서 미국의 투자 유치를 받는 전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SK 바이오 나이트의 경우에 그 SK 바이오팜에 대한 주목을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뇌전증 환자를 통해서 이번에 그 CES 2023에서 뇌전증 환자를 통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5종을 좀 전시를 했고 또한 이걸 통해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의 그 부스를 방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가 좀 더 나왔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제로 와이어드 국내 임상을 통해서 국내는 아마 올해 임상이 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이제 좀 미국 임상을 통한 디지털 바이오 치료제로서의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CES를 통해서도 미국 디지털 치료 선도 기업인 칼라헬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논의를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본격화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최근에 또 SK 바이오팜 사장이 그 자사주 3,000주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좀 그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SK 바이오팜이 이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그 매출적인 효과를 통해서 올해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외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들어가는 모습들을 봐줬을 때는 SK 바이오팜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CES 일정을 앞두고도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볼까요? 여쭤봤을 때 SK 바이오팜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을 통해서도 SK 바이오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을 바탕으로 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매력도를 점검해 봤다면요. 이번에는 정부의 확실한 부동산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 힘을 내주고 있는 두 업종, 건설과 은행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 들어서 아주 껑충 뛰어주고 있는 은행주, 건설주죠.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 두 테마의 반등 일시적으로 본다고요?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먼저 은행업과 건설업에 대한 저의 의견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과 건설은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웃는 업종이 있고 금리가 내려가면 웃는 업종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웃는 업종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은행업종입니다. 은행업종은 금리 상승이 긍정적이고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웃는 업종,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건설업을 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점이 있는 반면에 같은 건 뭐냐? 은행의 담보대출 중에서 약 70%가 바로 건설과 관련된 주택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이런 건설에 대한 담보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이죠. 반대로 건설은 어떻습니까? 건설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 어디서 받죠? 은행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은행업하고 건설업은 어찌 보면은 다른 길을 가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요, 주가 동향 한번 잘 봐보십시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참 묘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증권가에서는 최근 들어서 은행업에 대해서는 약간 그 긍정적인 주주 친화적 정책을 강조했고요. 또 건설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책을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 은행업을 사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어제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를 봤더니 아유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고 선뜻 매수가 안 나가더라고요. 반면에 건설업,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대우라든가 GS건설 이런 거 보니까 글쎄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뭐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금년에 다들 2023년 주식시장 안 좋다고 전망했지만 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면 저 정도 받겠죠. 그러나 금년에 코스피 상승률 못지않게 은행, 건설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건설주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손실이 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비중을 좀 줄여보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아니면은 계속 일단 들고 갔다가 어느 정도 더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은 부동산 그 규제 완화도 좋습니다. 좋은데 일단 먼저 금리 인하가 되어야지만 결국 대출 금리를 통한 매물 출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즉 결국은 금리 인하가 우선이다 좀 판단이 되고요. 부동산 규제 완화 시 역시 기대감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상황이 된다면은 부동산 규제 완화 역시 기대감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그 중소형 건설주의 경우에는 남아토건 등 정치 테마 관련주로서 좀 연결되어 있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뭐 최근에 그 법원 경매 시장에 대해서도 뭐 확인을 해본 결과 12월 전국 낙찰률이 그 27%밖에 안 되더라고요. 즉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출하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먼저 금리 인하부터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GS건설이나 뭐 대형 그 현대건설도 좋기는 하지만 삼성물산은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삼성물산은 뭐 건설뿐만이 아니라 복합기업으로서 좀 유지가 되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반 그 B2C 모델을 통해서 그 수주를 통한 계약이 아니라 이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
기업 간의 건설 수주 계약이 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을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작년에 평택 반도체 캠퍼스 마감 공사와 골조 그리고 미국 테일러 그룹사로부터 물량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수주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2월에는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에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와 함께 건설 자동화 즉 건설 현장 무인화 기술 개발을 추진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지난 8월에 그 무인 공장에 대한 좀 앞으로 2030년까지 좀 진행을 하겠다 말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주가 동시에 상승하는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통해서 건설주의 업황이 굉장히 기대되는 게 삼성물산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작년 6월에는 또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네옴시티 더 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를 했고 8월에는 카타르에서 8천억 원의 태양광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즉 국내 수주에 대한 이슈를 가져가기보다는 해외 수주를 통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지금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를 봤을 때는 중동 국가의 건설 수주가 앞으로 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도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또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삼성물산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건설주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금리 인하가 우선시돼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여기다가 네옴시티 수혜주로 묶일 수 있는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 정책의 강한 드라이브에 반등을 하는 섹터 점검해 봤다면요. 이번 주 본격 포문을 연 실적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잠정 실적을 발표한 LG에너지솔루션, 밤사이에 또 SK온 대신 포드와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온 가운데 어제 장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잠정 실적 발표 기사를 보시고 아마 좀 많이 놀라셨을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컨셉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YOY 기준으로, 하나는 QOQ 기준으로 나왔는데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QOQ 기준으로 먼저 보시면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이제 봤을 때 2024년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54.5% 감소한 게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감소 사유는 보니까 성과급과 원가 상승에 대한 어떤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 다 마찬가지인데요. 운영 잘한 기업들은요. 4분기에 연말 보너스가 지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시적으로 비용이 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분기와 3분기를 비교하는 건 저는 사실 이걸 왜 하나 싶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와 4분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일시적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마음 쓰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YOY죠. 전년 동기 대비 아무래도 똑같이 4분기 지난 4분기 때도 아무래도 이제 보너스가 나갔을 거니까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92.3%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13.6% 증가했고요.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총 누적 기준은 매출액이 43.4% 증가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57.9%가 증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똑같이 4분기 비교했을 때는 몇백 퍼센트대씩 증가했다는 얘기고 1분기, 4분기 전체 총 합계를 비교했을 때도 적어도 40%, 50% 이상 더 나아졌다라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매출 증가 사유를 보니까 이제 고객사의 어떤 수요 대응에 굉장히 적절히 대응을 잘했고요. 그리고 GM과 조인트 벤처 1기 본격 가동에 따른 판매량의 확대가 됐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다만 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과 재료비, 물류비, 그리고 환율과 같은 어떤 이런 원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어떤 사회 교체 비용이 일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나왔으니까 LG에너지솔루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되 앞으로 실적 보실 때는요. QOQ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YOY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YOY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을 많이 밑돌았습니다. 전망치가 지금 4,500억 원 수준이었는데 2,300억 원에 그친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 한 해 통틀어서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 그러니까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밤사이에는 어땠나요? 테슬라 급등했죠? 또 더불어 포드와 합작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줍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바닥을 확인한 걸까요? 반종민 소장님. 일단 먼저 바닥은 좀 확인을 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그 전망에 대한 부분들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그 해외 영업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닌 그 추출한 광물이라 하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서 50%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혜택을 보조금 대상으로 간주를 한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에서 FTA 미체결국에서도 니켈과 리튬 핵심 원자재를 좀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니켈 채굴 및 재련 가능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해 5월에는 호주 광산업체를 통해서 리튬 정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일이죠. 3일의 경우에는 또 얼티엄 셀즈를 통해서도 추가 투자를 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해외 영업 환경에 대한 개선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은 1월에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물량에 대한 보호 예수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요. 사실 공모가 30만 원에서 초반에 발행을 했을 때 800만 주 정도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장 주식수 대비 3%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크게 빠졌다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은 현 투자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46만 원 이하 때까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좀 늦게 나왔던 것 때문에 물량 출회가 좀 많이 됐던 거거든요. 이러한 기준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매수 유효 시점으로 봐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느냐 마느냐 이 차이인데, 27일 기준으로 50만 원이 넘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세가 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예수 물량 해제가 나왔을 때 물량 출회가 얼만큼 나오는지에 따라 그때는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단기적으로는 50만 원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7일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 짚어봤고요. 자, 국내 대형 엔터주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콘서트 관객 수가요, 코로나 발생 전보다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남인호 부장님? 네, 국내 엔터 빅4죠. 하이브를 비롯해서 SM, JYP, YG 엔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방금 소개해 주셨던 대로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리오프닝이 됐죠. 이제 아마도 직접 우리 아티스트들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전이라든가 화면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직접 돔에 가셔가지고 같이 열광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인구가 총 720만 명 정도가 공연을 볼 것이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전년에는 매출이 3조 2천억이었는데요. 금년에는 3조 4천억으로 증가하고요. 전년의 순이익이 4,800억인데 비해서 금년의 영업이익은 5,200억이다. 다시 말해서 20% 이상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룹이죠. 블랙핑크라든가 트와이스, 슈퍼주니어 등 총 11개 그룹 아티스트들이 금년에는 둠 투어를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투어를 통해서 전 세계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분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최근에 BTS의 진이 군대에서 훈련받는 모습을 저도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하필이면 화생방에서 찍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걸 보이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유격장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멋진 사나이로서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의 K-팝 계속 열풍이 이어질 것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아미로서 참 반가운 또 멘트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엔터주들 이슈 한번 짚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전략 기사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운용에서 2023년 투자 키워드로 개묘년이어서 그런가요? 레빗을 제시했습니다. RABBIT.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말 그대로 금년 토끼다 보니까 이 증권사에서 재미난 그런 이슈를 잡았습니다. 레빗, 토끼죠. 그런데 가장 위에 R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워낙 작년에 에너지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주도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입니다. AI 인공지능이죠. 그다음에 본드. 금년 사실은 채권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걸로 보죠. 벌써 5%대, 6%대 금리를 제시하는 그런 좋은 회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다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중국의 경제 재기죠. 비욘드 코비드, 다시 말해서 일상 회복에 따라서 세를 본다는 것이고요. 자, 그 밑에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인컴 창출, 이건 뭐냐면요.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채권뿐 아니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물어보시면 야, 지금 금리도 조금 더 리스크는 있지만 고금리 줄 수 있는 상품 뭐 있어요? 하고 여쭤보십시오. 많이 포함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기정학. 저도 이 기사 보면서 공부 좀 했습니다. 기정학이 뭔가 봤더니만 테크, 기술하고요. 폴리틱이 합친 겁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방산입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지금처럼 세계 6위가 되지 않았다면 폴란드, 인도네시아, 저기 어디입니까? 또 노르웨이, 사우디, 이집트, 튀르키예에서 우리나라 무기 안 사갑니다. 두 번째, 기술력이 없다면 우리 K2라든가 이런 K9 자주포가 성능이 좋지 못하다면 안 사갑니다. 그런데 기술력과 정치력, 국력이 합쳐진 바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반종민 소장님. RABBIT, 래빗 중에서 주목할 섹터와 좀 토픽 종목을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땐 B. 그러니까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된 리오프닝주고요. 사실 뭐 31일에 그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에 대한 그 연장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는 좀 뷰티를 봐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좀 LG 생활건강이 있고 뷰티뿐만이 아니라 생필품 또한 그 샤프란 뭐 퐁퐁 그리고 음료 등을 그 영위하는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뷰티의 비중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3분기 매출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뷰티의 한 43.5%, 그리고 생필품 음료는 대략 한 그 50% 이상을 초과를 했습니다. 즉 뷰티에 대한 의존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필품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 탈중국화를 통해서 북미를 포함한 중국 그 비중의 그 매출을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뭐 중국의 비중은 뭐 35%까지 하락을 했고 북미를 포함 그 비중국에 대한 비중은 16%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4분기 실적은 좀 더 다소 아쉬울 수 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LG생활건강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필품이 음료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반 이상 차지하는 만큼의 뷰티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경기 방어주로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가 상승이 점차 이제 오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어제 동네 마트를 갔는데 작년 12월과 대비해서 올해 사이에 많게는 10% 이상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LG 생활건강의 제품 중에 생필품의 경우에는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는 유통을 했을 때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LG 생활건강에 대한 생필품에 대한 매출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을 눈여겨보셔라 말씀드립니다. 네.